대선 주자 이야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찍박. 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이 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한 말인데 국민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거니 하고 호응을 했습니다. 자, 안찍박. 이 문제는 박수현 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예. 이 말 이거 왜 나오는 겁니까? 선거는 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인 해석과 말들 대응책을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본인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도 보수를 놓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안철수 후보를 직접 공격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한계가 또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구태 정치 뭐 이렇게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는 박지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비선, 실세 이런 농단으로 국정 위기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평행이론으로 등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아니겠어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비선인 박지원 지금의 대표가 그 뒤에서 이런 일들 또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현 시국을 빗대서 어떤 보수표를 잡기 위한 그런 어떤 경쟁, 치열한 경쟁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서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저런 말들도 신조어도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전 대변인께 질문드립니다. 네네. 이 안찍박이란 말이 사실은 말은 우스꽝스러운데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해요. 사실은요.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 실체가 있으면 선거가 끝나야죠. 끝나야 얼마나 찍었는지 볼 수가 있죠. 지금 박수현 대변인 얘기 잘하셨는데 막판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본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 정말 현명한 국민의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저 걱정스럽습니다. 뭐가 걱정스럽냐면은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 선거예요?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가장 정말로 대통령답지 않은 대통령,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차단시키고 진행되는 선거예요. 그만큼 나라의 상황이 중하거든요.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그것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런 지도자의 본질이나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재밌는 신조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유치한 수준의 네거티브라든지 아주 작은 격가지 문제를 가지고 거기 집중하느라고 지도자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리더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뭐 토론회 얘기도 하겠지만은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본인들에 대한 어떤 무서운 검증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실패했던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딛고 더 나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저는 언론도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줘야지 작은 곁가지들에 지금 집중하는 지금의 행태는 조금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가지 말씀하신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격가지라고 하고 말하니까 제가 약간 주저하게 되는데 그래도 준비한 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백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줘서 좋겠는데 지금 신조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새로운 말들. 자, 뭐 문주주의, 안박사 뭐 이런 말도 있다 그러는데 일단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신조어는 뭐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문주주의는 이제 문재인 플러스 민주주의. 그러니까 문재인을 빼고 나머지는 다 적폐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는 문재인 후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신조어 같아요. 그렇겠죠. 이게 문재인 후보는 워낙 문재인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많지만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모여서 둥둥 떠다니는 지지층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 위에 이제 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쪽이 결집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안슬림은 안철수 플러스 무슬림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과격함이 탈레반 못지않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이런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반대쪽에 담아도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문찍김. 이거는 굉장히 아픕니다.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과 함께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안박사. 이건 뭡니까? 안철수를 찍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다. 이건 또 국민의당 쪽에서 거의 굉장히 경기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많아요. 보면 안찍박은 좀 전에 했으니까 또 홍찍문,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이제 안찍박에 대응해서 국민의당에서 내놓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이거 하다가 선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병아리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후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합하고 이 상처를 치유해서 다음 차기 정권을 꾸려나가겠다는 아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 지금 우리 그러니까. 굿모닝 안모닝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재인 후보 디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철수 후보 디스하고 이게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다 할 것은 굉장히 슬픈데 이런 신조 이제 좀 그만 만드시고요. 우리 앞으로 5년 후에 뭐 할지를 그런데 이게 자, 이종훈 평론가 때는 네. 요거 좀 답변 주세요. 이런 신조 그래 문제가 많습니다. 참 보니까 뭐 터무니없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데 이거를 유권자들께서 들으시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재밌지 않습니까? 아.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속 또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이거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소비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정치를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약간 변형된 프레임 전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같이 너무 엄숙한 그런 프레임 전쟁보다는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좀 쉽게 친근하게 국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이렇게 가공을 해서 내고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완전히 이제 사자성어도 아니고 이제 삼자성어 이제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번 그 선거 내내 계속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는 너무 넘쳐나서. 그러니까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 나오면 이게 뭐지 공부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생각만큼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래도 역시 이제 국민들이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런 것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본인의 주관을 갖고 저는 이제 선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신조어가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아갖고 이게 다 걱정이다라는 말씀하는데 저희 뉴스와이드 2부에서는 신조어를 다룰 때 조금 수준 높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주신 네 분 패널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선 판도를 신조어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각자 아까 지금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조어를 하나씩 써주세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순서부터 저는 미리 써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 제일 먼저 쓰셨네요. 네. 신조어가 아니라 그냥 단어를 쓰셨네요. 자, 어떤 겁니까? 아니 그냥 뭐 달리 쓸 말이 없어서는 그냥 이렇게 토론 혁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해석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생각보다 이 TV 토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신조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신조어 가지고 이게 판세가 아마 좌우되고 프레임 전쟁 가지고 뭐 좌우되고 그거보다는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의외로 토론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에서 별로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최근에 TV 토론에 본격 들어가기 전에 한 매체가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한 8% 정도가 토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표심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곱하기 2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한 20% 정도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특히 첫 번째 TV 토론에서 의외로 그 약체 후보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이제 그 연출을 하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꽤나 이제 그 TV 토론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를 높였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들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정말 TV 토론 보고 좀 잘 골랐어야 되는데 이런 그 후회도 또 굉장히 많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시청률도 꽤 높아질 것 같고요. 의외로 이게 일종의 그 촛불혁명에 이어서 토론혁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토론의 중요성이 이번 대선 판도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여러 개를 쓰셨네요. 예, 여러 개 썼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아까 조금 전에 신조어 얘기 나왔는데 신조어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언론에서. 언론에서 너무 그쪽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대한 시각을 가려버려요. 저는 신조어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만들어봤어요. 유네뚝 뭐냐? 뭡니까 이거? 유치한 네거티브 이제 그만 뚝 그쳤으면 좋겠다예요. 좋겠다.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국민의 입장, 제가 패널의 입장이 아니고 유권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써본 거예요. 유치한 네거티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다루겠지만 두 번째로 교묘한 편들기 뚝 그만뒀으면 좋겠다. 언론에서요.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저도 이렇게 패널로 나와보기도 하고 관찰도 하지만 정말로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의 편을 드는 경향 요즘에 아주 너무 심해졌어요. 차라리 드러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드러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근데 그것이 결론입니다. 제 밑에가 결대현민. 그렇지만 결국은 대통령은 현명한 국민이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 조편뚝 말씀하시니까 예. 저희 참고로 뉴스와이드 2부는 아주 중립을 지키고 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박수현 대표께서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 주셨나요? 예,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도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라고 보는데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네거티브에 굉장히 그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예, 예. 또 유권자는 굉장히 검증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데 네거티브 판치는 속에서 토론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첫 번째 토론회가 그 역대 뭐 이상하게 저 TV 시청률이 12%까지를 넘는 막 그 굉장히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방송을 그렇습니다. 했는데도 그렇대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마 토론회가 굉장히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사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저희도 어떤 다른 지역 첫 유세 이런 게 중요하지만 TV 토론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후보에게 할애하자라고 하는 내부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됐죠. 지금 판도를 이야기하라고 하길래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 전대미문. 이제 전대미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판도도 전대미문인가요, 그럼? 어쨌든 저희는 전대미문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대미문인데 굉장히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앞에 다 개인을 두고 신조어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이 선거 정말 전국 대세 믿어온 문재인 이렇게 그렇게 저는 정해봤습니다. 사심이 확 묻어나는데요. 그런데 아니 앞에 우리가 안찍박 홍찍박 하다가 갑자기 판도를 그런 식으로 적으라고 해놓고 앞에 두 대변인께서 그렇게 적으시면 제가 좀 진영에 속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밝히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게 아니라도 이번 선거는 가장 국민이 불안해하시고 그 위기 대한민국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잘 검증하시고 그렇게 현명한 국민이 그걸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수준 있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백성훈 변호사는 어떤 신조를 적어주셨어요? 저는 진지변통이라고 썼는데요. 진지변통.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지금 뭐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여러 가지 있지만 좀 긍정적인 면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선거만큼 진영 논리가 먹히지 않는 선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진은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우파, 좌파.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문재인 후보를 디스를 했더니 그 표가 엉뚱하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철수한테 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게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와 진보 색깔론을 통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표가 아니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보수의 몰락 때문이라 보수층에서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한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진영은 굉장히 유치한 신조를 만들었는데 국민들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진영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다는 뜻이네요. 지역주의도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지지율을 이렇게 전국 지지율을 쭉 보면 호남에서도 어쨌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뭐 어느 쪽이 좀 더 나오곤 하겠지만 뭐 TK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나오지만 홍준표 후보는 안 나오고 유승민 후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과거 대선에 비하면 굉장히 고르게 고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고르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뭐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또 부산 다 부산 뭐 PK에서는 아직 뭐 문재인 후보가 더 높지만 그거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 지지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뭐 한쪽에 80% 90%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영도 없고 지역구도도 없고 그런 선거가 돼서 일단 저는 그런 쪽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전 정권에서 생겨서 이 불행한 사태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본인의 정확한 비전을 좀 제시를 해주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쨌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많이 또 이렇게 여러모로 좀 찢어졌었잖아요. 이제 다들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진짜 제대로 통합을 이룰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진영도 없고 지역구도도 타파된 상황에서 변화를 주고 통합할 수 있는 후보를 찾자. 그래서 저는 진지변수를. 마치 어떤 대선 후보의 출사표 내용을 듣는 것 같은 느낌도 확 드는데 아무튼 제가 신조어를 대선 구도를 대선판을 설명할 수 있는 신조어를 네 분께 부탁드렸는데 다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비선인 박지원 지금의 대표가 그 뒤에서 이런 일들 또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현 시국을 빗대서 어떤 보수표를 잡기 위한 그런 어떤 경쟁, 치열한 경쟁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서 좀 어떤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저런 말들도 신조어도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전 대변인께 질문드립니다. 네네. 이 안찍박이란 말이 사실은 말은 우스꽝스러운데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해요. 사실은요.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 실체가 있으면 선거가 끝나야죠. 끝나야 얼마나 찍었는지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박수현 대변인 얘기 잘하셨는데 막판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본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 정말 현명한 국민의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저 걱정스럽습니다. 뭐가 걱정스럽냐면은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 선거예요?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가장 정말로 대통령답지 않은 대통령,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차단시키고 진행되는 선거예요. 그만큼 나라의 상황이 중하거든요.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그것 때문에 대선 주자 이야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찍박. 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이 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한 말인데 국민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거니 하고 호응을 했습니다. 자, 안찍박. 이 문제는 박수현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이 말 이거 왜 나오는 겁니까? 선거는 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인 해석과 말들 대응책을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본인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도 보수를 놓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안철수 후보를 직접 공격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한계가 또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구태 정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는 박지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비선, 실세 이런 농단으로 국정 위기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평행이론으로 등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아니겠어요? 안철수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런 지도자의 본질이나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재밌는 신조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유치한 수준의 네거티브라든지 아주 작은 격가지 문제를 가지고 거기 집중하느라고 지도자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리더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뭐 토론회 얘기도 하겠지만은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본인들에 대한 어떤 무서운 검증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실패했던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딛고 더 나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저는 언론도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줘야지 작은 곁가지들에 지금 집중하는 지금의 행태는 조금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가지 말씀하신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격가지라고 하고 말을 드리니까 제가 약간 주저하게 되는데 그래도 준비한 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백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신조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새로운 말들. 자, 뭐 문주주의, 안박사 뭐 이런 말도 있다 그러는데 일단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신조어는 뭐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문주주의는 이제 문재인 플러스 민주주의. 그러니까 문재인을 빼고 나머지는 다 적폐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는 문재인 후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신조어 같아요. 그렇겠죠. 이게 문재인 후보는 워낙 문재인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많지만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모여서 둥둥 떠다니는 지지층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 위에 이제 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쪽이 결집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안슬림은 안철수 플러스 무슬림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과격함이 탈레반 못지않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이런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반대쪽에서 아마도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문찍김. 이거는 굉장히 아픕니다.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과 함께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안박사. 이건 뭡니까? 안철수를 찍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다. 이건 또 국민의당 쪽에서 거의 굉장히 경기 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많아요. 보면 안찍박은 좀 전에 했으니까 또 홍찍문,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이제 안찍박에 대응해서 국민의당에서 내놓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이거 하다가 선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병아리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후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합하고 이 상처를 치유해서 다음 차기 정권을 꾸려나가겠다는 아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지금 우리 문모닝 안모닝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재인 후보 디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철수 후보 디스하고 이게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다 할 것은 굉장히 슬픈데 이런 신조어 이제 좀 그만 만드시고요.
우리 앞으로 5년 후에 뭐 할지를 그런데 이게 자, 이종훈 평론가 때는 네. 요거 좀 답변 주세요. 이런 신조 그래 문제가 많습니다. 참 보니까 뭐 터무니없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데 이거를 유권자들께서 들으시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재밌지 않습니까? 아.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속 또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이거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소비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정치를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약간 변형된 프레임 전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같이 너무 엄숙한 그런 프레임 전쟁보다는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좀 쉽게 친근하게 국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제 내고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완전히 이제 사자성어도 아니고 이제 삼자성어 이제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번 그 선거 내내 계속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는 너무 넘쳐나서. 그러니까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 나오면 이게 뭐지 공부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생각만큼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래도 역시 이제 국민들이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런 것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본인의 주관을 갖고 저는 이제 선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